네, 안녕하세요. 예스24 어린이 독후감 대회에 참가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독후감 대회에 참가했다는 것만 해도 이미 공부 역량을 기른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런데 외람되게도 공부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시설계 초등부터 시작하라의 저자 진동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공부 역량에 대한 건데요. 역량이란 단어를 쓰기 시작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죠. 역량이란 단어는 역량 있는 지도자, 역량을 기르다, 역량을 발휘하다 등 이런 말로 쓰는데요. 역량 자리에 능력을 넣어도 거의 비슷한 뜻이 됩니다. 능력 있는 지도자, 능력을 기르다 이렇게 되죠. 근데 왜 능력이란 말을 쓰지 않고 역량이라고 할까요? 능력보다는 역량이 능력과 어떤 그 힘을 합한 새로운 뉘앙스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운전 능력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그리고 주차를 하고 이런 것들은 운전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골목길에서 어린이가 있으면 천천히 가고 또 횡단보도에서 노약자가 지나갈 때 기다려주고 이런 것은 운전 능력보다는 좀 더 다른 내면의 어떤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역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운전 역량, 운전 능력이 다른 것처럼 공부 역량은 단순히 공부 능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부 능력은 길러지기보다는 타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공부 역량은 뭔가 기를 수가 있는 거죠. 내면의 세계를 합쳐서 총체적으로 길러진 어떤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부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공부를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어떤 총체적으로 이 사람은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학에서도 1순위로 선발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지금 공부를 잘하더라도 이미 공부가 싫어졌으면 공부 역량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부를 조금 못하지만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은 미래에 언젠가는 이제 높은 수준에 이르는 그런 공부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공부 역량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역량은 현재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미래의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공부 역량은 미래를 향한 역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공부를 원래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부를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이죠. 지하철 안에서 그냥 여가 시간에 잠깐 순정 만화를 보는 것은 쉽지만 철학이나 아니면 수학적인 사고를 담은 책을 보는 것은 골치가 아프거든요. 공부하기 쉽지가 않은 거죠. 공부는 어쩌면 뇌에서 많이 에너지가 쓰이는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진화가 될 때 공부하는 것을 어쩌면 싫어하는 본능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무엇이 되고 싶은 사람은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죠.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이제 욕구 단계설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그 욕구 단계설의 최상의 욕구가 존경의 욕구라든가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뭔가 되고 싶은 욕구가 사람들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뭔가가 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이제 욕망을 갖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아이에게 기본적으로 공부의 역량이 길러지려면 그냥 공부를 좋아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사실 공부를 좋아하기는 어려우니까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되고 싶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에게 너 뭐가 되고 싶어 하고 물어보면 부모가 물어볼 땐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친구들이나 아니면 어떤 계기에서 예컨대 인터뷰를 하는데 학생은 뭐가 되고 싶지? 그러면 가수가 되고 싶어요, 게이머가 되고 싶어요,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다양한 꿈이 있습니다. 이런 꿈을 아이들은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실제로 잘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꿈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부모가 그걸 꿈이라고 얘기하냐? 그거 취미지,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을 꿈으로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꿈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부모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아이는 더 이상 말을 끊어버리죠. 안 하게 됩니다. 비난받기 두려웠기 때문이죠.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엄마가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해요. 엄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내가 꿈을 얘기해서
엄마가 화난 모습을 본다. 그러면 아이가 말할 리가 없죠. 그럴 땐 아이가 제가 꿈이 탤런트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 정도 심드렁하게 말했으면 아이는 엄마가 왜 심드렁해하지? 이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 아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꿈은 그 아이 세계에서 가장 내가 저건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꿈이 사실 아이가 커가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꿈이 자라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기다려 주시면 아이가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진학 카운셀링 하는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있는데 영화배우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민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접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죠. 아니 카운셀링 한인데 당연히 아빠가 하면 되지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는 대입 카운셀링을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러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의견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주면 어떨까 했어요. 만약에 영화배우가 되고 싶다면 대본을 읽고 자기가 맡은 배역의 성격을 분석하고 그 성격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인물을 창조해내야 되잖아요. 대본에서 역할의 성격을 찾는 것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내용이 상식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영화뿐만이 아니라 예컨대 역사물이에요. 인현왕후 역할을 한다. 그러면 조선시대 역사를 알아야 되고 인터스텔라나 마션 같은 과학 영화를 한다. 그럼 과학적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영화배우가 되기 위한 모든 것도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학교 공부에 있다. 예컨대 인셉션 같은 영화가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다가 잤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적인 욕망은 있는데 내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독서를 많이 했다면 이게 차원몽에 관련된 얘기인데 구운몽을 읽은 사람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스토리를 파악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도 독서와 공부에서 생기거든요. 그러다 만약에 이제 좋은 영화를 찍었어요. 그래서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게 되는 것처럼 상을 받으러 외국에 갔다. 영어로 인터뷰한다. 그러면 영어로도 대화도 해야 되잖아요. 혹시 배역에 영어로 말하는 배역을 맡는다면 또 영어로도 얘기해야 되죠. 이런 것을 다 잘해야지 수명이 긴 영화 배우가 되거든요. 자, 딸한테 이런 얘기 해주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직접 하면 안 믿을 테니까 선생님이나 아니면 멘토거나 옆집 오빠? 이런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면 아이가 아마 공부를 좀 할 거야. 그런데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보면 진짜 내가 영화배우가 돼야지 하면 영화배우가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가 재밌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공부하는 다른 어떤 사람이 되겠죠. 아이의 꿈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점점 지쳐가고 힘들고 그렇게 되는데 게임을 하면 어떤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 점수가 이제 보상이 되는데 공부는 보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지겹죠. 그런데 어떤 동기에 의해서 자기가 이루는 것을 이루려고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가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모르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어떤 내적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뿌듯한 마음에 공부를 더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상황이 전개가 되면 이제 그 아이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만약에 꿈이 없는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학생이요. 꿈이 없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생각을 했대요. 제가 만약에 꿈이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 꿈이 있어지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할 텐데 지금 공부 안 하면 그런 힘을 기를 수 없겠다. 그래서 꿈이 생길 때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했다. 좀 더 열심히 공부했다는 건 자기가 배워야 될 과목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을 좀 더 넓게 공부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난 이 과목 싫으니까 버려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좋든 싫든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학생이 나중에 서울대학교에 들어왔는데요. 서울대학교에서 입시 설명회를 할 때 직접 이제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영화 배우가 꿈이든 지금이 꿈이 없든 현재 해야 하는 공부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부거든요. 그 공부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공부라는 게 학교 공부가 대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 학년에 해당되는 학생은 어느 나라에 살든 거의 비슷한 것을 배워요.
세 개가 비슷한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만일 지금 학교를 다니지 않고 대안교육을 받고 있거나 홈스쿨링을 받는다 하더라도 학교 진도는 어디에 나가고 있는지 해서 공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공교육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준의 학습이 그 나이 때에는 계속 이루어져야 하고, 학생은 거기에서 난 공부하고 싶어, 난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져야 된다는데 동기가 있어야지 공부를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공부라는 것이 학교 교육 과정이 대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사슴을 물가에 데려올 수 있지만 사슴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어요. 아이를 책상에 앉힐 수는 있는데 공부라는 건 아이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동기가 중요한데, 그러면 동기가 중요해서 다 동기가 충만하면 그러면 모든 공부가 다 이루어지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또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첫 단계가 이제 독서입니다. 독서를 하는 것이 동기를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공부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부 역량이라는 것이 특성이 있어서요. 다른 역량과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등산을 해요. 그러면 산에 올라가는 역량이 있으면 아무리 역량이 있어도 8,000m 넘는 산 하나 올라가면 그 역량을 발휘하는 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 역량은 공부를 하면 역량이 생기고 그 역량을 가지고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더 어려운 공부를 해낼 수가 있죠. 더 어려운 공부를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생기면 더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지는, 무한 생성이 되는 것이 이제 공부 역량이라는 점에서 다른 역량과는 좀 다릅니다. 공부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첫 번째는 독서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스스로 책을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책을 읽을 수 있을 때가 될 때까지는 아이를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책을 읽어줘라 하고 말을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까지는 책을 읽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해요. 아이가 읽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죠. 그림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림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인데 글은 상상의 세계가 있거든요. 상상력의 공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이에게는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상보다는 문자가 상상력의 공간을 넓히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책을 영화로 찍으면, 영화를 보면 스토리가 하나인데 책은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독서를 통해서 어휘력이 늘어나는 것도 큰 소득이 됩니다. 어휘력이 부족하면 책을 잘 읽을 수도 없고 세상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의사소통 잘 안 되고, 그리고 이해가 아니라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교과서에 염상섭의 3대가 나오는데요. 할아버지 조의관이 유산을 손자인 덕기에게 상속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정미소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읽은 학생이 정미소라는 여인이 얼마나 미인이길래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차지하려고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미소라는 말을 모르니까 생기는 오해의 백미죠. 상온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상온, 높은 온도에 보관하라고, 이렇게 이해한다든가, 혹은 고지식한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든가, 어떤 선생님이요, 학생에게 너는 참 이지적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했대요. 그랬더니 학생이 일기장을 썼는데 일기장에다가 선생님이 나를 쉬운 사람이라고 그랬어, 선생님 나를 이상하게 봤나 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입시 설계 초등부터 시작하라도 책을 읽어야 합니다 라고 정하고 길게 책을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썼는데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책을 읽어가야 한다는 것은 이렇게 평소에 어휘의 문제, 의사소통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대학을 가서 공부할 때의 문제, 혹은 대학을 가기 위한 관문을 통과하는 시험의 문제, 혹은 입사 시험, 이런 것들과도 계속 관련이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독서뿐만이 아니라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토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 같으면 다 종이에다가 자기가 토론할 원고를 써가지고 나와서 그것 보고
뭐 토론에 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화면도 보여줄 수가 있고 자기 생각을 그림으로 나타내서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죠. 예전과 달리 그 미디어를 사용한다 이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OECD에서는 학생들이 길러야 할 스킬이라고 해서 그 리터러시, 그리고 수리력인 뉴머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이런 항목을 들고 있습니다. 독서는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는 훈련 도구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 공부라는 것이 문제를 수학적 사고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 요즘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직접 가지 않고 집에서 강의도 듣고 과제를 온라인에서 해결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디지털 리터러시 그리고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것이 이제 학생들에게 많이 길러지고 있는데, 이제 그걸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건 아이가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는데 살짝 게임에 빠져드는 것이 사실 겁나죠. 그런 부분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자제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걱정거리이긴 합니다. 학생들이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할 사진, 동영상, 인터넷, 모바일 이런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여러 가지의 상황에 맞닥뜨릴 텐데요. 이런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역량도 역시 공부 역량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태도 역량입니다. 그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ABC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 ABC라는 말은 기본이야 이렇게 의미를 한 건데, 그런데 이 ABC가 뭐야? 무엇의 약자야?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셨습니다. ABC에서 A가 애티튜드라는 태도의 문제인데요. 대인관계 능력이 있다든가 이런 예절 바르다, 다른 사람한테 호감을 준다 이런 태도도 물론 중요한 태도지만, 공부 역량에서의 태도는요, 스스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 호기심, 모호함에 대한 참을성, 감수성, 어려운 문제에 대한 도전 정신, 지속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공부 태도에 해당됩니다. 처음에 공부는 공부할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공부할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호기심이죠. 그러면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 일상적으로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좀 더 어려운 공부를 해낼 수 있는 데까지 호기심이 있냐. 자기주도적으로 호기심을 해결하는 것이 공부의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ABC에서 C는 초이스의 첫 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에 가면 자유학년제를 하잖아요. 2002년에 태어난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자유학기제는 왜 우리 때부터 시작했지? 하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초등학교 때는 자기가 양말도 선택해서 신고, 그리고 옷도 선택해서 입고, 머리 모양도 브릿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귀걸이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유가 있죠.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중학교 가는 순간에 우리 아이들이 선택의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만든 시기가 자유학기제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1년 동안 한다 그러니까 자유학년제가 됐죠. 한 학기는 주당 한 10시간쯤 하고요. 한 학기는 주당 3시간쯤 해서 사실 어떤 학기는 조금 적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에게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지고 네가 선택한 걸 네 맘대로 해봐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당연히 성적을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네 맘대로 해봐라, 네가 좋아하는 걸 해봐라, 네가 선택해봐라 이렇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성적을 안 내고 자유학기제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 이제 과목 선택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면 본격적으로 선택이 있는 거죠. 그 뒤는 대학을 가면서 나는 무슨 전공을 택할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할까,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서 같이 살까, 이런 것들이 계속 선택의 연속인데요. 우리 삶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선택이다. 그래서 A와 C가 해결이 됐어요. B는 뭘까요? B는 뭐야? 라고 물어보는데, 오늘의 주제는 B는 북. 좋죠. 북 좋고요. 아니면 브레인, 브레이브, 용기 이런 단어들 중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단어를 하나 설정해 두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인생에 ABC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은 태도의 부분인데, 공부하는 태도가 좋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공부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하나만 더 들면 공책 정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학습하는데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듯이 대충 듣고만 앉아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보면 없었던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같은 영화 또 봐도 늘 새롭잖아요. 없었던 장면이 보이는 것처럼. 그게 꼼꼼하게 못 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토론 녹취를 하듯 요약해 가면서 듣다 보면 강의의 핵심을 따라가게 되고요. 거기에서든 깨우침과 의문을 한쪽 편에다가 적어두었다가 복습하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랬다가 질문한 내용들을 또 찾아보게 되면 공부가 성장하게 됩니다. 노트 필기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알아볼 수 있게 빨리 글씨를 쓰는 거예요. 노트 필기에 너무 정성을 들이면 공부는 안 하고 노트 필기만 하게 돼서 예쁜 노트는 마련이 되는데 사실 공부 능력은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이 적당히 조화가 잘 돼야 됩니다. 공부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 더 많습니다. 적절하게 운동하기, 공부 환경을 정리하기, 계획을 잘 세우기, 시간 활용 잘하기, 문제를 활용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점검하기, 모르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기 등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공부를 잘하게 되는 공부 역량을 기르는 어떤 도구들인데요. 이런 얘기를 세세하게 하면 또 책 한 권이 되겠죠? 문제는 공부 역량이라는 건 공부 역량은 길러지는데 독서를 해야 돼, 혹은 태도가 호기심을 갖는 자기주도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 이런 것을 안다고 해서 역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이어트 방법을 안다고 해서 다이어트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혹은 운동 경기를 본다고 해서 운동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공부 역량을 알았으면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 역량은 공부를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생겨나고, 그리고 길러졌음을 알게 되는 공부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부 얘기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좋아하는 선에 이미 와 있죠. 독후감 대회에 왔으니까 좀 더 자신의 실력보다 어려운 책을 읽고 더 좋은 글을 쓰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